외부적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못 맞춘다. 한 70점 정도 나오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학생들에게 확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어쨌든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이제 중1-1을 너무 어려워해요 이 주제인데, 제가 영상을 주로 오전에 찍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학습 카페에 들어가서 수학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어떤 분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올리셔서 오늘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중학교 1학년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또 선행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학생, 그 밑에 학년들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그 부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어려워하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근데 왜 힘들어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입장에서 설명드리기가. 저는 케이스를 많이 봤으니까.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은 뭐예요? 학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부적 요인은 학생과 상관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알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할지 그 부분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적 요인, 학생이 아닌 부분은, 그럼 외부적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 요인은 중 1학년 1-1의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외에 외부적인 요인에 선생님이 못 가르쳐요,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런 거는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학원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배정됐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께서 혹은 학생이 이렇게 나 저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적어도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학원 강사라는, 과외 선생님이라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변함이 없는, 그죠? 중학교 편차가 없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과 교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외부 요인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학생에 대한 내부적 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려워하느냐의 첫 번째 외부 요인인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은 이게 일단 어렵다예요. 그죠? 내용이 어렵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어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공부하면서 어렵다. 초등학교 거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시작해서 앞부분은 좀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렵다라고 하니까, 뒤로 갈수록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가장 중학교의 첫 번째 큰 산이 1차 방정식 활용이잖아요. 이 산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있으니 앞부분 좀 빨리 나가더라도 뒷부분에서 이제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1차 방 활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1학년 1학기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누구에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초등 과정을 배운 학생들에게, 초등 과정을 완료한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중학교 1학년 내용 전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1차 방정식 활용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외부적 요인인 거죠. 얼마나 어렵냐라고, 그럼 제가 대부분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냐라고 하면 저는 대부분이라는, 이건 진짜 완전 대부분이에요. 거의 저는 95% 최소로 잡아도 이 대부분을 95%보다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등급을 상위 4%라고 하니까 109, 87, 그죠? 97%, 96% 안에 들어야 100분위로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95% 이상 학생들에게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르쳐 보면 물론 초등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조금 빨리 알아듣기는 하죠. 근데 그 학생들도 개념 수업을 듣고 조금 문제 푼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배웠던 문제집, 쉬운 문제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문제집에서 문제를 내도 학생들에게 어렵다 이거죠. 다 못 맞힌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못 맞힌다. 한 70점 정도 나오면 잘 친 수준이다. 누가? 95% 이상, 이 4% 안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가장 쉬운 문제집으로 한번 끝내고 시험을 쳤을 때 70점 정도 맞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한 번 공부하고 90%를 맞힌 학생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외부적 요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어렵다.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수학 실력도 좋았는데 이런 상황 아니면 지금 이제 예비 중1인데 이때까지 선행학습을 안 하다가 중학교 걸 들어갔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예전엔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번 교재를 살펴보세요. 교재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이 교재가 초등학교 때 썼었던 교재와 똑같은 이름을 달고 있어도 초등학교 교재보다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교재에서 고등학교 교재로 이름은 똑같지만 고등학교 교재가 훨씬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죠? 그 이유는 사실 약간 비슷해요. 이미 교재 말고 내용 자체에, 그죠? 우리가 초등 수학이 이러면 중학 수학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난이도 점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 또 난이도 점프가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초등 교재의 가장 쉬운 부분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죠? 중학 수학의 가장 쉬운 교재 똑같은 이름을 달고 있어도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죠? 이만큼. 그래서 사실 교재를 똑같은 걸 써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실제 원인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내도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낼 수 있는 그 바닥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재,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교재라도 문제는 초등 교재보다 중등 교재가 훨씬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 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공부할 때는 교재를 개념 플러스 유형, 또 난이도가 여러 개 있지만 쉬운 걸 쓰고 병행을 센 수학을
병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 중학교 와서 개념 유형이 아니라 개념 원리나 뭐 이런 개념 교재를 한 권 하고 센 수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교재가 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의 능력 밖의 교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중1 내용이 어려워서 4% 상위 4%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도 사실 저는 15년째 처음 보는 학생한테 센 수학으로 공부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는 차근차근 그러니까 새롭고 조금 어려운 개념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쉬운 문제를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지고 난이도를 올리면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쉬운 문제 연습량이 작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제대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로 문제풀이만 막 하게 되면 방법, 그죠?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수학 공부를 똑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해서 그거를 응용 문제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좀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혹시 예비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교재를 보면 학원에 갔더니 처음 보는 학생인데 쉬운 교재가 아니라 좀 쉬운 교재가 아니라 문제집을 풀고 있다. 그죠? 개념책이 아니라 문제 유형서를 먼저 풀고 있다. 이러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점검 포인트입니다. 점검해 볼 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오케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는 어렵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려운데, 그럼 우리 아이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이유의 문제가 교재 선정이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틀리고 잘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학생이 개념책 이상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실력이 뛰어난 학생 아니면 책 자체가 학생한테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방법, 이게 점검 포인트라 그랬으니까 이건 점검해도 우리 방법이 없잖아요. 교재가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교재가 학생의 실력에 맞지 않게 어려운 거라면 교재를 낮춰줘야죠. 교재의 난이도를 낮춰줘야죠. 교재를 난이도를 낮춰줄 수 없는 상황,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저 학원에서는 이거보다 낮은 단계의 교재로 공부를 시켜 수업을 하지 않는다. 그럼 학원을 바꿔야죠. 맞지도 않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 계속 거기 놔두면 계속 모를 거잖아요.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수학 실력은 안 올라가고 시간은 지났고 돈은 썼고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학원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학생한테 맞지 않는 교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거는 안 다니려면 못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재가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이다. 선생님이 어때요? 이런 건 빼고. 자,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워하는 내부적 요인은 뭐냐? 내부적 요인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한 개밖에 없어요. 실력이죠. 실력이 충분하지 않답니다. 중학교 1학년 이렇게 1학기 거 쉽던데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5% 이상의 학생들에게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공부해서 90% 정도 똑바로 알아들어서, 그죠? 가장 쉬운 교재에서 똑같이 출제했을 때 90%를 맞힐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좀 긴 시간을 두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긴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은 충분하진 않지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학기 거를 떼는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응용 심화 하는데 4개월 정도 했으면 됐었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실력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4개월보다 짧은 시간 안에 기본 응용 심화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날마다 투입되는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하루에 2시간씩 학원 수업을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와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대구는 뭐 2번 공부하는 학원이 많거든요. 서울에는 제가 예전에 15년 전에 학원 하기 전에 조사했을 때는 뭐 월수금 이렇게 가는 학원도 많던데 일단 제가 있는 대구 지역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4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5학년 1학기를 4개월 공부하고 나면 시험 쳐보고 성적 괜찮으면 6학년 1학기로 넘어가고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거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4개월 공부하고 나면 막 4% 안에 아니면 실력이 확 올라갔을 거야. 아니면 뭐 거의 다 초등학교 때 것처럼, 초등학교 수학처럼 확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념 기본, 이거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개념 기본 문제 푸는데도 한 3개월 최소 잡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도 또 응용해야 됩니다. 그죠? 응용하고 나면 또 심화해야 되죠. 물론 이것도 개념 기본이 잘 이해됐을 때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 기본을 3개월 했지만 제대로 못 알아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모르는 부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밟다 보면 생각보다 6개월 이상 걸린다니까요. 근데 6개월, 7개월, 8개월을 해서 소화가 됐으면 그럼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 실력을 올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수학 실력으로는 한 방에 알아듣는 게 대부분 그 학생들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초등학교 때보다. 그래서 중학교 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고등학교 거 공부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만약에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상을 선행학습을 개념과 센수학 B단계까지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일반적인 2시간짜리 수업을 2번 듣는다고 하면 3개월, 4개월 안에 개념이 안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중학생 최상위권을 데리고 힘들어하는 부분 좀 천천히 가고 그죠? 좀 쉬워하는 부분 빨리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3개월, 4개월 만에 그죠? 그 내용을 싹 빨아들이는 학생 과외면 가능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완전 소수의 전교 1, 2등 아이들만 앉혀놓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학원을 운영하니까 학원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그 수업을 유지하는데 가능한 학생들을 수업은 하고 있지만 또 그 학생들 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도는 완전 한 명, 전교 1, 2등 앉혀놓고 하는 것보단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학원에 학생이 더 많다면 10명, 15명 되는 학원도 있으니까 그러면 전교 1등이 15명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은 더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는 짧은 시간에 한 학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중학교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그 학기를 정확하게 충분히 공부해서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교재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교재를 바꿔라 그랬잖아요. 밑으로 내리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수 있잖아요. 최상위권부터도 사실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위권이 있으면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이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중학수학을 시작하기 전 실력이니까 이 실력은 초등수학 실력입니다.
초등수학 실력이라는 말은 중학수학을 받아들이기 위한 초등학교 기초 과정이 분수에 나눗셈 뭐 이런 것들부터 비례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못 알아듣죠. 중학교 거. 그러니까 초등수학이 잘 되어 있어야 이 여러 번 개념, 응용, 심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초등수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빨리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을 잘 모르는데 대학 수학 들어서 대학 수학 나오는 거 막 읽고 있으면 그게 풀리나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기본을 알고 있어야 그 내용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중학 수학을 잘 이해하려면 초등 수학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 수학 실력이 낮다면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학교 걸 빨리 집중해서 하고 연습이 안 된 부분은 후행으로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생인데 선행이 빨라서 남들이 하니까 빨리빨리 가자고 하면서 빨리 가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면 아이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 수학 실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남들이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묻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좋은 방법 아니다 이거죠. 초등 수학 실력을 높이는데 먼저 시간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초등 수학은 조금 실력이 낮아도 빨리 중등 수학을 중학 수학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랑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뭐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돌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학교 수학이 왜 어렵냐, 1학년 1학기 수학을 왜 어려워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지금 우리 학생이 혹시 3학년이든 4학년이든 5학년,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힘들어하고 있다면 한번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기준에 어느 부분이 걸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잘 상의하셔서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